여러분 인생에 한 번쯤은 템베거의 꿈을 꿔서 인생 역전의 꿈을 이루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꿈을 함께 이뤄드리는 시간, 오직 한국경제 글로벌TV에서만 볼 수 있는 미증시 오프닝 라이브 템베거를 찾아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템베거를 찾아라라는 날아올라 저 하늘 멋진 달이 될래요 라고 생각하면 이 가사 오리날다죠, 오리날다. 네, 어떤 게 생각나시죠? 날아오르는 거면은 뭐 근데 왠지 막 보잉 같은 걸 들고 오진 않았을 거고. 왜냐면 보잉이 템베거다라고 매칭할 수는 없잖아요. 보통 템베거는 그래도 작은 종목들을 들고 오기 때문에 네. 글쎄요, 떠오르는 거 뭐 드론? 아니면 뭐 로켓랩 같은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 제가 기대에 못 미치는 종목을 가져오게 돼서 일단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왜 벌써부터? 오늘 템베거 기업은 바로 수직 이착륙의 꿈을 안고 비행하는 조비 에이비에이션입니다. 진짜 너무하네요. 네, 물론 이제 금캐가 저번에 미스터리 차트에서도 다뤘고 했지만 아무리 봐도 제가 얘는 그래도 다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사실 미증시 오프닝 라이브에선 이 방송 전신이었던 오마이갓에서 지난 12월부터 저희가 언급을 했던 종목입니다. 네, 그쵸. 오래됐죠. 그 이후로 주가 꽤 상승했을걸요? 근데 이 기업, 저희가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던 기업, 과연 템베거에 적합한지 제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소개부터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비 에이비에이션,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에 본사를 둔 도심 항공 모빌리티, 줄여서 UAM의 선도 기업으로 전기식 수직 이착륙 항공기 기술을 개발해서 차세대 이동수단 혁명을 이끌고 있습니다. 2009년 엔지니어이자 창업가 조벤 비버트가 설립을 했고요. 2021년 8월 스펙 합병을 통해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으며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과 대규모 투자를 이끌었는데요. 조비 에이비에이션 템베거 기업이 될 수 있는지, 일단 템베거 기준의 세 가지 기준. 템베거의 기준 첫 번째, 혁신성이 있는가입니다. 당연히 혁신성이 있어야 주가가 오르겠죠. 근데 혁신성만 있으면 안 됩니다. 수요가 있어야겠죠. 수요 있는지도 체킹해 드리고요. 하지만 세 번째, 만약에 이게 다 충족이 됐어요. 그러면 주가 더 이상 오르지 않겠죠. 코스트코처럼요. 월마트처럼요. 그쵸. 그래서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이를 극복해서 주가 프리미엄을 받을 요인이 있는가까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비 에이비에이션의 혁신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비 에이비에이션, 혁신성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기술적 우위예요. 우위. 네,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 조비는 전기 수직 이착륙 분야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명의 승객과 1명의 조종사를 태우고 시속 320km를 비행할 수 있고요. 한 번 충전으로 160km 이동이 가능합니다. 160km? 네, 2025년 8월까지 3만 마일 이상의 비행 테스트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이거 사진을 보시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뭐죠? 수직으로 이렇게 이착륙을 해요. 출발해서 이동할 때는 수평 순항 비행으로 전환을 합니다. 이렇게 떠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렇게 떠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그쵸. 이렇게 떠서 이렇게. 네, 이렇게 뜨는 새천년 체조 같네요. 이렇게 전환이 가능한, 성공적으로 전환을 해서 세계 최초로 이런 비행을 성공한 기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다른 기업도 해요. 근데 조비의 혁신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뭐죠? 바로 조비가 이 전기 수직 이착륙 비행기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혼잡한 도심 속에서 빠르게 이동할 수단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소음이 나면 어떻겠습니까? 이거를 도심에 사용할 수 없겠죠. 규제 당국의 승인도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시끄러우면. 그렇죠. 네. 근데 항공업계에서 가장 조용한 소음 특성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영상에서 본 건데, 지금 다른 비행기 소음 파동 보십시오. 엄청 파동이 크잖아요. 크네요. 근데 조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파동이 작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적다라는 이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시면 조비 소음이라고 찾아보시면 정말 소음이, 다른 거는 프로펠러는 어더더더더더 이렇게 가는데, 그렇죠. 얘는 이렇게 갑니다. 약간 전기차 느낌? 맞아요. 그 예.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근데 어떤 기술력인가 제가 또 찾아봤는데, 이 기술은 조비의 뛰어난 엔지니어링 팀이 자체적으로 설계한 것이라고 합니다. 고비중 토크 모터라고 해서 이 모터가 낮은 회전수로 매우 강한 힘을 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순항 중에 프로펠러 회전 속도가 기존
항공기 프로펠러 속도의 극히 일부인 250rpm에 불과해서 이런 소음이 안 난다고 합니다. 250rpm이면 진짜 느리게 회전하는 건데. 그쵸. 네. 이게 그래서 기술력인데 그리고 이게 또 전기 모터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처럼 강력한 순간 토크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소음이 적잖아요. 토크를 낼 때. 예. 조비도 마찬가지로 이 덕분에 소음을 줄이고 또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561마일의 수소 전기 하이브리드 비행을 성공시켜서 차세대 장거리 항공 모빌리티 기술을 입증하기도 했죠. 네, 일단 수직 이착륙의 소음이 적어서 확실히 도심 속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기에는 적합해 보입니다. 혁신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과연 수요가 있을지.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 GTX를 타본 입장으로서 GTX가 서울에서 제가 일산 사는데 일산까지 13분 만에 가거든요. 신세계예요. 그쵸. 진짜 신세계예요. 그래서 GTX만 생각했을 때 뭐하러 조비를 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제가 저 같은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제 생각에서 벗어나서 예. 과연 전기 수직 이착륙 비행기가 수요가 있는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엄청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이 많습니다. 아니, 도요타가 있다는 게 되게 큰 거예요. 그쵸. 왜냐면 제조 역량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 중에 하나가 도요타 아닙니까? 그쵸.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이니까. 네. 도요타가 파트너사로 있다는 것부터 앞으로 조비가 자체적으로 이 이착륙기를 만들 때 훨씬 더 좋은 기술력 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거니까. 맞죠. 저게 커 보입니다, 저는. 네. 그리고 도요타뿐만 아니라 우버, 델타, US 에어포스에서 공군이죠. 나사, 그리고 ANA라고 해서 일본의 이 비행사 있어요. 유명 비행사. 그리고 SK텔레콤, 익숙한 기업이네요. 우리나라 네. 기업하고도 파트너십을 맺어서 우리나라에도 수직 이착륙 비행기를 출시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등등등등이 있는데 일단 도요타 말씀해 주셨잖아요. 7년간 이어온 파트너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비의 전기 항공 택시 개발을 위해서 막대한 투자와 기술 생산 협력을 진행 중이고 그리고 ANA 항공과는 일본 내 100대 이상의 조비 항공 택시 운용과 관련해 합작법인 설립과 서비스 가속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 중이라고 합니다. 네. 뭐 이외에 버진 아틀란틱이라고 해서 영국 내 항공택시 서비스를 출범하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맺었고 그럼 버진 아틀란틱의 고객들이 조비의 항공택시 앱을 이용해서 예약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인프라가 있는 거군요. 그러면 조비가 이미 그쵸. 가지고 있다는 거라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리고 델타 항공과도 간접적으로 연결 관계가 있고 그리고 사우디에서는 국영석유 기업 아람코 산하의 항공 자회사 무카말라하 에비에이션과 이 수직 이착륙 항공기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오일머니가 묻었다. 그렇죠. 네. 등등등 있고 또 이게 미국에서는 의료운송 산업 약간 닥터헬기 있잖아요. 그런 산업으로도 진출을 시키려고 계속해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군 쪽은 군수 운송도 될 수 있겠고요. 그렇죠. 공군 쪽은 군수 운송. 네. 우주 쪽에서도 만약에 달나라 갔을 때 수직 이착륙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네. 한 62년쯤. 네, 저희 사망했을 때요. 네. 네. 자, 그리고 네. 예. 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조비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수요 전망까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발적 시장 성장 전망이 예상된다고 해요. 그래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장이 2025년 50억 달러에서 2032년 146억 달러로 거의 3배 연평균 16.6% 성장할 전망이고요. 월가에서는 UAM 시장이 향후 7년 내에 7.5배 성장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심뿐 아니라 이제는 UAM 시장뿐만 아니라 고도 항공 모빌리티 시장에도 이 조비가 사용될 수도 있는데 이 시장은 2025년 133억 달러에서 2032년 659억 달러로 연평균 25.7%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야, 성장률은 뭐 어마무시하겠네요. 이대로라면. 그렇죠. 네. 상용화도 임박해 있죠. 조비는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에 상업적 승객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두바이에서의 시범 운항을 통해 국제적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8월 미국 최초로 2개의 공항, 제가 이걸 소식을 여기 미오라에서 전해드렸는데 2개 공항 간의 이 비행을 성공시켰어요. 그래서 실제 상용 서비스 환경에서의 운항 능력을 입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고 상용화를 앞당겼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비행체는 모든 관제탑에 의해서 운용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때 이 비행기를 모든 비행 시스템을 중단한 게 아니라 계속 운용되는 상태에서 조비 에이비에이션의 비행을 허용을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규제가 없더라도 실제 상황에서 이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규제가 훨씬 더 빨리빨리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제가 핵심적으로 봐야 했던 거는 비행기가 활주로가 꽉 막혀 있으면 선회하게 돼 있어요. 그 루트를. 네. 근데 이 조비 에이비에이션도 그런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함으로써 뭐 일반 비행기와 다를 게 없다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제가 좀 더 풀릴 수 있고, 그리고 상용화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하지만 이렇게 기술적 우위가 많고 수요가 좋고 전망도 좋은 조비, 경쟁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처 대표적으로 떠오르죠. 네, 아처 에이비에이션도 있고 많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보잉도 이런 거 하고 있고, 그리고 저 릴리움. 예, 독일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이런 경쟁되는 비행기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경쟁사가 많기 때문에 리스크다. 그리고 보로콥터라는 독일 기업도 있고요. 네, 그래서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독점적 우위 조명을 받기엔 어렵다. 하지만 당분간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프리미엄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조비의 주가 상승 모멘텀 좀 더 살펴드리면, 조비는 FAA 인증 과정 4단계 중 70%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FAA가 인증에 필요한 시험 비행을 허가하고, 조비는 적합 항공기의 최종 조립을 마쳤으며 실제 시험 비행과 성능 검증을 진행 중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FAA가 보수적으로 이제 이거를 잣대를 들이대면 조비 에이비에이션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거의 가능하다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2026년에 최종 인증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좀 저는 지금 매수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만 하지만 이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기업 역시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이라서 적자 기업입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이 템베거 기업들은 흑자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쵸. 흑자 전환이 됐을 때 그때 한번 2배 띄워줘야지. 그래야 템베거 가는 기반을 마련하는 거죠. 그쵸.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그랬으면 그냥 코스트코 샀다니까요. 호재! 리스크 아니야. 리스크 아니에요? 호재! 어쨌든 저희가 그래도 이 종목을 볼 때 객관적인 시선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는 이렇습니다. 적자 기업이지만 3년 뒤에 흑자 전환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근데 적자의 이유는 확실히 R&D 지금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생산 확장 등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가 엄청 많이 됐다. 그래서 이 비용이 큰 원인이다 할 수 있겠고, 하지만 수요가 조금씩 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좀 잡히기 시작하면 이게 매출하고 비용이 상쇄되면서 손익분기점을 넘겠죠. 이러면 흑자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도요타가 세계 최대 제조기업이 바보가 아닌 이상 8억 9,400만 달러를 투자했겠습니까? 맞아. 자기 돈을 눈먼 데 투자하겠어요? 그렇죠. 안 그러겠죠. 미래 혁신성이 있어서 투자한 걸로 보고, 다행인 건 흑자 기업인데 도요타의 투자 플러스 다른 투자 덕분에 14억 달러 현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이지만 네. 또 현금이 없는 건 아니다 지금. 그렇죠. 많다 오히려 사실. 현금 유동성이 있다. 네. 라고 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그렇게 하자가 없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다 종합을 해서 저희가 챗 GPT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저는 퍼 선생님께 템베거 달성 시나리오를 여쭤봤습니다. 퍼쌤, 퍼플릭시티. 뭐라 얘기하셨냐면, 조비가 상용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UAM 시장이 예상대로 성장한다면 조비의 시장 선도적 지위와 강력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2027년에서 2028년 흑자 전환 시점에서 주가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40년까지 1조 달러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수직 이착륙 시장에서 조비의 위치를 고려하면 장기적 템베거 달성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퍼쌤은 인정하셨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FAA 인증과 상용화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요. 아처, 릴리움 등 경쟁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추격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매출과 이익 실현 전 단계라는 점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구조라는 점을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가의 평가 보시죠. 1매수, 6홀드, 2 언더퍼폼 아직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홀드가 많네요, 좀. 네. 그리고 목표 주가가 지금 11.6달러보다 높은데 목표 주가는 11.6달러, 평균 목표 주가가 그래서 긍정적이지만 않고요. 그런데 최근 긍정적인 기사 하나 있었습니다. 뭐죠? 오늘 기사입니다. 오늘이에요? 따끈따끈하군요. 네. 조비가 자율비행 기술 시연을 미 공군 주도 훈련에서 완료했다고 해요. 그래서 40시간 이상의 비행 시간에 걸쳐 11,000km 이상 자율운항 기록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기술력이 입증되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조비 현재 1.85% 떨어지면서 12달러 후반대에서 주당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0달러 넘어까지 불과 8월 초에 찍었었던 조비인데 네.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사실. 물론 올해 연초 대비로 하거나 4월 저점 대비로 하면 많이 내려온 게 전혀 아니죠. 그쵸. 여전히 높은 거죠. 하지만 적어도 고점 대비로 했을 때는 꽤나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네. 추세는 여전히 그래도 200일이나 50일 평균선은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거든요. 네. 이러한 것도 우리가 함께 체크를 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시는군요. 그냥 추세에 있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 함께 해봤는데 조비도요. 저도 이제 해봤잖아요. 미스터리 차트를 써봤잖아요. 네네. 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언제 괜찮아질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2026년에 상용화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상용화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고 상용화가 됐을 때 어떤 모습으로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쵸. 그리고 팁 랭크스에는 이런 평가를 내렸더라고요. 조비 에이비에이션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은 맞지만 아직까지는 민주 때깔이 묻어있다. 민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하실 때 상당한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지금과 같은 좀 변동성이 좀 그래도 있는 또는 불안정성이 있는 시장에서 이런 소형주들이 좀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런 점도 9월 적어도 FOMC 전까지는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